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경제와 역사를 강의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백유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글날 연휴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연휴를 보내셨는데 코로나19가 대확산한 상태에서도 여러분 건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 인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 면역 체계의 약화에서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과제물에 답장을 보낼 때 세 가지를 늘 강조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독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운동이죠. 그죠? 운동. 그래서 독서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앵무새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사색만 하고 독서하지 않으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서하고 사색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엉덩이로 한다 하는 말씀 드렸죠. 누가 얼마나 오래 앉아서 버티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셰칭 인류대학이라 하는 대학에 간 친구들 생각해 보면 앉아서 버티는 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강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집중력도 필요하지만 주의력도 필요하다. 그죠? 주의력. 하기 싫은 것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힘, 이 주의력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 벌떼같이 달게 들지만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은 금방 실정을 내고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남들과 달라질 수 없죠.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동영상을 시청한 수치가 분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대로 잘 시청하지 않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우리 수강 과목과 상관없는 과제를 저에게 보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메일을 확인해 보라고 메일을 보냈는데도 답장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 강의가 갖고 있는 이 한계점 중에 하나이겠죠. 대면 강의에서 그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출석하지 않거나 교수님들이 바로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겠죠. 바로 잡을 수 있다. 요즘 여러분 교수님들도 강의 평가를 받는데요. 강의 평가의 결과들을 보면 이 대규모의 강의, 학생 수가 많은 수강생이 있는 강좌들은 강의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보다 낮게 나오는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부모 입장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교수, 이런 교수들 또 아마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아들,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꼰대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강의를 1학기 때 찍었던 것을 지난 주에 2개를 보여드렸는데요. 6주 1강, 6주 2강에 중상주의와 산업혁명 6주 1강에서는, 그다음 6주 2강에서는 산업혁명과 노동자라는 2가지 강좌를 보여드렸고요. 6주 3강에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최첨단을 걷는 그곳이 월스트리트입니다. 그죠? 맨하탄의 뉴욕의 뉴욕은 새로운 요크 지방이다. 그죠?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이 이민 와서 이제 미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가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그런 곳입니다. 금융자본주의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영국 런던이 메카였습니다만 지금은 뉴욕의 맨하탄 월스트리트가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발달한 기법들을 활용하여서 이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금융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금융 새로운 그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젊은이는 물론이고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늘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데서 여러분에게 늘 새로운 상품들, 아마 여러분이 소득세를 내고 직장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융 비즈니스맨들이 여러분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런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 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한 학기를 다 수강하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강좌가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차 1강은 이게 EBS에서 만든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다큐 프라임 중에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을 여러분 시청하시는 것으로 7주차 1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7주차 2강은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그 동영상을 여러분이 시청하는 것이 7주차 2강입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에서 말하는 이 강좌는 7주차 3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주차 3강은 앞에 그 동영상 7주차 1강, 2강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그 교재로 쓰고 있는 기본 교재로 쓰고 있는 자본주의 역사 위르겐 코카가 지은 자본주의 역사 앞부분에 보면 EBS 다큐 프라임 세계를 바꾼 위대한 철학들에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의 경제학자들,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두 사람의 경제학자들 막스 웨버 혹은 막스 베버, 독일어로는 베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웨버라고 표현합니다만 막스
웨버와 슈페트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중간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7주사 3강을 듣지 않으면 중간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중간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지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제가 자세하게 중간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쪽지로 다시 여러분에게 공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제가 일일이 여러분 개별적으로는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주차 3강을 반드시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1760년 이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주의와 그 산업혁명, 그다음 산업혁명과 노동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국이 이 기계를 발명하고 이 기계를 통해서 생산 그 방식이 혁신되어서 아주 영국의 국가의 부가 축적되고, 또 물론 영국은 인도와 버마, 또 남아프리카,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건설해서 그 식민지에서 그 수탈해온 자원과 인력들, 이런 그 자원들이 영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명한 그 경제학자들이나 또 이 세계를 바꾼 철학자들을 보면 유럽 출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유럽이 그 학문이라든지 지적 전통이, 물론 우리 동양의 그 공자님이라든지 맹자님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퇴계 선생님이라든지 최천 선생 같은 이런 훌륭한 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이 자본주의 발달과도 이 맥을 같이 하고 있겠죠.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가 퍼져나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적 전통이 글로벌 한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홍콩을 이 영국이 점령해서 조차 중국으로부터 강제로 100년입니까? 이렇게 빌려서 영국 아시아에 아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홍콩에서 우리 속된 말로 홍콩에서 배 들어온다, 홍콩에서 배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죠. 그 홍콩 간다 하는 말처럼 홍콩이 그만큼 아시아에 선진된 그런 문화나 유행, 또 이런 이 삶의 이 질이 대단히 높은 그런 동양과는 다른 아주 서양식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했던 그런 동양의 그런 거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홍콩이죠. 그죠? 홍콩도 영국이 점령했던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우리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위르켄 그 코카의 자본주의 역사에 보면 우리 EBS 다큐 프라임에 세계를 바꾼 위대한 철학들 중에 나오지 않는 그런 그 두 사람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인데요. 막스 베버는 독일 출신의 그 학자인데요. 막스 베버는 1860
1914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사망한 그러니까 그 1차 대전 시기를 살았던 그런 학자인데요.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원동력, 이 정신.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살았던 시기에는 독일은 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식민지를 거의 그 갖지 못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살았던 이 시기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미국은 18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영국은 1760년 그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 이제 상당한 궤도에 올라서 이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많이 진척된 그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자, 그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게 만든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 이 금욕적인 생활과 이 근면한 노동 정신, 이게 이제 칼뱅주의의 기독교의 그 칼뱅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그 사상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또 칼뱅주의에서 발전해서 청교도라고 부르는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트 정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막스 베버가 주장한 자본주의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그 저술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 막스 베버가 그러면 동양에는 뭐 이런 자본주의 없었는가? 뭐 불교에서도 자비라든지 이 뭐 건면한 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하는 이런 그 위대한 선사들의 말씀들도 있듯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에 저도 이 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아주 오래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절에 자주 갑니다만 그래서 제 딸과 와이프는 늘 절에만 가느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어쨌든 또 절에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절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뭐 사찰 그죠? 이런 그 전통적인 이런 뭐 정신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 절에 가면 여러분 뭐 있으면 부처님 있죠. 부처님. 그런데 인도에서 그 수행했던 부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서 절에 가서 그 보는 그런 대웅전이나 이런 그 절에 안치되어 있는 부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스가모니 부처님은 피골이 상접해서 갈비뼈가 다 보이고 대단히 뭡니까? 마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절에 있는 부처님은 대단히 살집이 풍성하고 얼굴도 뭐 통통하고 이런 분인데 그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있고 여러분 간디, 제가 요즘 그 간디 자서전을 번역된 걸 다시 보고 있는데요. 간디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와서 변호사 자격을 얻고 남아프리카에 가서도 생활을 했고 그다음 인도에 돌아와서 인도의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면서 평생 그래서 나중에는 변호사 또 활동을 안 했죠. 안 하고 우리가 인도가 한 영국의 식민지로 한 9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요. 간디는 그 채식주의자. 그다음 또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기계로 생산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인도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물레를 자아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는 이런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간디도 나중에 여러분 보면 그저 피골에 상접해서 이 육식을 안 하고 또 대단히 이 소식을 채식을 하면서 이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유도 본인이 안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 선언하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면 간디도 대단히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말라깽이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나중에 그 이슬람 그 신도입니까? 간디는 힌두교를 믿었는데요. 인도도 이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서 이 암살되었습니다만 간디도 돌아갈 때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 말라깽이였죠. 말라깽이였다. 요즘 여러분들 물론 뭐 우리나라가 그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살기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그 많이 먹어서 문제지 먹지 못해서 문제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스 웨버는 이 서양의 이런 자본주의가 태동된 것도 설명했지만 동양이나 이런 그 불교와 같은 이런 그런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서 강조하는 이런 정신들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미르게 코카의 저서에서 슈페트라는 학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슈페트는 우리 경영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학자로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도 대단히 가까운 그런 그 국가이고 오스트리아 같은 언어 이런 걸 사용하죠. 그래서 1883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사망할 때까지 나중에 미국으로 귀화해서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를 지낸 분인데 대단히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 슈페트의 그 주장과 논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에서는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혁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슈페트가 했습니다. 창조적 파괴,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이든 어떤 일이든 똑같은 걸 계속하게 되면 지루하게 되고 실정이 나서 더 이상 고객들을 구입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혁신이고 이 혁신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기업가들이 한다는 거예요. 기업가 한다. 그래서 기업가가 혁신의 주체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과거에 여러분 우리 할머니 세대든 봉숭아 이 꽃잎을 가지고 매니큐어를 대신해서 이 실을 묶어서 꽃잎을 지르기도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납니다. 이 누님이라든지 여동생들이 이 봉숭아 물들이고 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니까 뭐가 등장했습니까? 이 봉숭아 물들이기 위해서 이제 표백분하고 뭐 이런 걸 해서 같이 이렇게 실로 사면서 밤새워 해놓고 하는 걸 봤는데 어느 순간 매니큐어가 등장하더라고요. 매니큐어, 그죠? 매니큐어.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매니큐어 바르는 사람 있습니다만 내가 지난해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 학생들 보니까 아직 이 네일 아트를 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어머니나 언니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 저도 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보면 네일 아트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일 아트를 많이 해요. 그죠? 많이 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그 이 상품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일 아트. 그지? 자, 네일 아트 다음에 여러분 뭐 어떤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도 혁신, 그죠? 기존 있던 것을 과감하게 깨 부수고 새로운 것을 나아간다. 콜럼버스 달걀 같은 그런 얘기죠.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알죠? 그리고 보통 사람 달걀을 그냥 세우지 않는 콜럼버스는 딱 끼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혁신이다. 창조적 파괴라는. 창조적 파괴. 그죠? 기존에 있던 그 방식, 기존에 있던 상품들, 이런 것들은 낡고 이 진부화되니까, 구닥다리가 되니까 이런 것들 대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여학생들은 헤어 드라이어, 그다음 청소기 이런 걸 보면 다이슨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진공 청소기도 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다음에 날개 없는 선풍기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것을 드라이기에 적용해서 헤어 드라이어, 그죠? 한국의 많은 여성 고객들이 어떻습니까? 수십만 원 하는, 아마 헤어 드라이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혁신입니다. 그럼 이 혁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방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짝퉁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슨에서 만든 청소기도 보니까 벌써 이 많은 여러 나라의 많은 업체들 이 비슷한 제품을 상값으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방은 이렇게 모방도 아주 낮은 단계에 저급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모방을 통해서 많은 자본을 벌어들인다는 이런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자, 제가 아는 기업가 중에 한 분이 라면을 자동으로 끓이는 이런 기계를 발명해서 이걸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컵라면 있습니다만 컵라면 말고 자동으로 라면을 끓이는 그리고 봉지 라면을 끓이는 기계를 발명해서 몇몇 대학에 판매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금방 이 특허권을 내놓아도 다른 업체들이 모방해서 오는 거예요. 모방해 오면 일일이 다 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을 그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혁신이라는 것은 힘들고 또 혁신이 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슈페트입니다. 슈페트는 23살 때 이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걸로 대단히 유명해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의 이 학자들을 보면 그죠? 이 대단히 젊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19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재무장관도 하고 1931년에는 일본의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에 와서 특강을 한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31년 같으면 지금부터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90년 전. 일본의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이 90년 전에 이 세계적인 학자를 대학에 불러서 특강을 할 정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갖고 있는 저력,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친일 청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일 청산해야죠. 지나간 역사나 과거를 우리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젊은 시절에는 참 혈기가 왕성해서 이런 이 부정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많은 지식인들 중에 자기만이 옳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론 대학의 교수님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같이 앞으로 커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견해들을 들려주고 본인들이 옳고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원론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환경을 보호하자, 지구를 살리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말이죠, 그죠? 자, 그런 주장들이 이 슈페터 혁신과 기업가, 1933년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를 지냈던 분이 슈페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는 유럽으로 유학을 갔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 거의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한 이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요소에 자리를 잡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지금도 우리 대학에도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 가서 공부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경영학자 중에서도 원로 중에 최동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오스트리아의 린츠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유럽의 지적 전통이 대단히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다음에 케인즈, 하예크,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 칼 막스, 이것은 EBS 다큐 프라임 1강 7주 1강에서 여러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주 2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자들에 대한 리뷰 겸해서 제가 한 16분에 걸쳐서 그걸 리뷰해 놓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